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의 성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얘기가 많았었던 에로 레이크 CPU인데요. 인텔이 데스크탑 CPU 라인업 네이밍을 좀 많이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15세대가 되는 그런 CPU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CPU를 갖다가 코어 울트라 시리즈 2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코어 울트라 시리즈 1은 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노트북으로만 나왔었던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CPU가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는 출시된 적이 없었던 그런 제품군이라서 이제 시리즈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CPU 외형에서 바뀐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양쪽 CPU 간의 가장 큰 거는 히트 스프레더 모양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 원래는 이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이 베젤 같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테두리 부분이 되게 얇은 스타일이었는데 이 코어 울트라는 이 좌우 테두리가 좀 두꺼워진 편이죠. 좀 두꺼워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LGA 1700 핀 개수가 1700개였다면은 이번 신형에서는 LGA 1851로 이제 핀 개수가 1851개가 됐어요. 딱 봐도 그냥 많아 보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스펙시트 보면서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285K의 전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9 14900K인데 스펙상으로는 차이 나는 게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코어 개수 자체는 동일을 해요. 그런데 원래 있던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 빠지면서 스레드 개수는 기존 32개에서 24개로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CPU 성능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캐시 용량이잖아요. 근데 L3 캐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36MB지만 L2 캐시가 40MB로 오히려 L3 캐시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인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지난 13세대, 14세대 그런 데스크톱 CPU들에서 발생했었던 이슈들 때문에 이제 신뢰가 좀 균열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긴급하게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텔에서는 출시하는 CPU들을 지금까지는 직접 인텔이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팹에서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조 기술은 이제 반도체 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양산 팹에서도 하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조 개선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그 제조 기술의 발전이 꽤 오랫동안 정체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텔의 회로 설계 기술이 지금까지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칩의 제조 기술이 좀 딸려도 약간 보완이 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제 경쟁사인 AMD보다 항상 뛰어났었고 그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왔던 거죠. 13세대까지 그런 게 잘 왔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한계까지 왔고 14세대 때는 좀 더 이상의 성능 발전이 없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AMD한테 CPU 성능이 따라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CPU 성능이라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인텔이 대책을 좀 내놨어요. 지금까지는 인텔의 이제 자체적인 반도체 팹에서만 생산했었던 그런 CPU를 외부 팹에서 이제 만들기로 한 건데 그게 TSMC라는 거고요. TSMC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고요. 여기서 애플의 AP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하는 칩들을 다 만드는데 워낙 이제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이 이 TSMC가 높다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다 이쪽에다가 제조를 맡기고 있어요. 참고로 AMD 역시도 TSMC에서 CPU를 만들고 있고요. 인텔이 이번에 코어 울트라 시리즈 2를 TSMC에서 CPU를 만들게 되면서 AMD랑 사실상 같은 공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인텔이 더 미세한 그런 최신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참고로 최신 9000번대 AMD CPU는 4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 나온 이 코어 울트라 시리즈 2는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어 울트라 2는 데스크탑 CPU에서는 인텔 최초로 포베로스 3D라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CPU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난 칩 한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는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칩을 갖다가 따로 만든 다음에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일이라고 부르는 칩들이 여러 개 모여서 큰 하나의 칩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었다고 했던 게 여기 보는 컴퓨터 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적인 CPU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 나머지 좀 내장 그래픽 담당하는 GPU 타일이라든지 SoC 타일 같은 거는 TSMC의 5나노미터 공정, 6나노미터 공정 이런 걸로 따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컴퓨터 타일에만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CPU 자체는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최신 공정을 쓴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인텔이 설계는 좀 더 잘하는 측면도 지금까지는 있었다고 했고, 공정도 이제 더 좋은 걸 쓰니까 성능으로 막 AMD를 눌러버렸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CPU 성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게임 테스트랑 멀티코어 테스트 두 가지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게임 테스트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테스트 사양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모든 게임은 풀 HD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만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게임 사이버펑크 2077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AMD의 7800X3는 당연하고 전작인 13900K보다도 성능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13900K는 제가 인텔 디폴트 세팅을 적용하고 돌린 거예요. 그런데 285K가 다른 두 CPU보다 한 10% 정도 낮은 성능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에로레이크부터 하이퍼 스레딩이 빠지고요. 2코어 성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좀 윈도우에서 반영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P코어 대신에 뭐 2코어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성능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2코어를 싹 다 끄고 다시 돌려봤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약간 더 성능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285K 성능이 뭐랄까 좀 게임마다 양상이 약간씩 다르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발매했었던 이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에서는 다른 CPU들이랑 별 차이가 없이 그래픽카드를 다 잘 쓰면서 프레임을 잘 뽑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심이기는 한데 다음 배틀그라운드를 보면은 또 아까랑 비슷한 모습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배그는 3개 CPU를 한 번에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코어 울트라 285K 대 라이젠 7 7800X3D인데 이게 차이가 좀 나죠. 7800X3D가 게임에서는 뭐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을 해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13900K랑 비교를 해봐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평균이랑 하위 1% 프레임 둘 다 10% 정도? 그 이상으로 13900K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 툼레이더 결과도 보면요,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일단 하위 1%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평균 프레임은 13900K보다 5% 정도 낮고 7800X3D보다는 15% 정도 낮아요. 근데 뭐 그나마 좀 위안을 해보자면은 13900K보다는 게임할 때 CPU 사용 전력이 한 50W 정도 줄었다는 부분, 그리고 온도도 거의 한 10도 정도가 낮아졌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게이밍에서는 전력을 많이 먹는 부분이 그래픽카드라 가지고 CPU 전력이 뭐 50W 정도 줄었다는 게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줄긴 줄었죠. 그래서 게임 테스트 결과만 보면은 뭔가 크게 성능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신형 코어 울트라의 윈도우가 좀 아직 최적화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어 울트라 285K가 확실히 발열이랑 전력 소모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CPU 전체 성능은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지금 13세대 13900K랑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라이젠 9 9950X까지 해서 시네벤치 릴리즈 23 10분 돌려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개선이 있었다는 거는 맞기는 해요. 풀로드 상태에서 285K 쪽이 최고 온도는 8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가지고요. 13900K는 물론이고 심지어 라이젠 9 9950X보다도 최고 온도가 5도 정도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력 소모량은 9950X보다는 25W 정도 더 높긴 하지만 13900K보다는 50W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러면서도 시네벤치 점수는 제일 높게 나왔어요. 9950X보다도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순정 상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력 해제를 안 한 그런 순정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때 285K는 41,400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9950X는 45,500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13900K는 디폴트 세팅 기준으로 했을 때 36,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어를 풀로드 했을 때 결과는 285K의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텔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클럭당 명령어 처리수인 IPC 개선이 꽤 있었고요. 여기서는 P코어의 IPC가 전작인 14세대 코어 프로세서보다 9% 정도 상승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텔에서 만든 자료니까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측면이 크게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최소 7% 정도 이상은 정말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코어 성능을 엄청나게 증가시켰거든요. 이 코어는 뭐 정수 연산은 한 31% 정도, 그리고 부동 소수점 연산은 한 72% 정도까지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코어 성능 향상이 CPU 전체 성능 향상의 바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뭐 볼수록 더더욱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뭐가 어디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전작인 14900K를 285K랑 똑같은 그런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기만 했어도 이것보다 게임 성능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를 예상을 했는지 13, 14세대 때는 언급도 안 하던 오버클럭킹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는 좀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클럭킹은 사실 저도 이번에는 못 해봐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XMP 메모리는 클럭을 이번에 상당히 높게까지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CUDIM이라는 규격 메모리를 이번 세대에서 처음 도입을 했어요. 이게 클럭 신호의 오류를 줄여가지고 정확한 신호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런 이제 고클럭 XMP 램도 나오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나와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이제 클럭 속도가 높은 게 8200메가 트랜스퍼 세컨드가 최고 클럭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는 8800메가 트랜스퍼 세컨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메모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고클럭인 메모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클럭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발열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메인보드 Z890 어로스 프로 아이스 메인보드에서는 보니까 이런 메모리용 쿨러도 따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메모리 쪽에다가 바람을 좀 불어줄 수 있는 그런 팬을 또 줘요. 그래서 이런 팬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기하긴 했는데 쿨링 성능으로는 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달랑 이렇게 하나만 팬이 있으니까 좀 빈약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드 기가바이트에서 테스트하라고 받은 거니까 약간만 더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이제 네이밍에도 아이스라는 게 붙었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부품이 은색이랑 흰색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화이트 PC를 빌드를 하기에 정말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게 Z 칩셋을 탑재한 이제 고급 메인보드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탈착을 할 때 항상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른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튼이 이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딱 내려가죠. 그래서 버튼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그래픽 카드 탈착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인텔의 신형 코어 울트라 시리즈2 285K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CPU 성능 증가폭보다 게임 성능이 좀 너무 안 나온 감이 있어서 이게 제 환경에서만 이런 결과였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음에 소켓 또 바뀐다는 거 진짜예요?